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내일 밤 문재인 정권의 하나의 에폭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새로 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송영길 대표, 내일 밤 처음으로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전과는 좀 다를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번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로 오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길 신임 대표는 비주류입니다. 뭐 반문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친문 정통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지지율이 폭락하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가진 5명의 장관 중 2명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돼서 임명이 됐습니다. 3명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상당히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정의당도 데스노트에 이 두 사람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과연 청와대가 이 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지금 이 중 한 명 정도를 날리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생각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까지는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단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3명의 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 저녁 열리는 고위당정청 회의. 자, 지금 국무총리는 공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장관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그리고 송영길 신임 당대표, 아마 상당히 불꽃 튀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일 저녁 열리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혹은 민주당 비주류, 지금은 당권파가 됐긴 했습니다만 친문이 아닌 비주류들의 의견이 강하게 어필된다면 청와대는 상당히 난감해질 겁니다. 청와대는 지금 한 명 정도 어떻게 아니면 전부 다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완전히 민심이 이반될 겁니다. 자, 송영길 신임 당대표로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야, 나 말이야 이번에 청와대랑 붙어가 이렇게 했어. 이겼어. 내가 굴복시켰어. 장관 두 사람 아웃이야. 이렇게 되면 송영길의 입지는 상당히 튼튼해지고 민주당은 어쩌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맛이 완전히 가게 됩니다. 자, 내일 저녁 열리는 고위당정청 회의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5명의 장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끝난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간 열렸는데 지금 상당히 후폭풍이 셉니다. 특히 둘째 딸과 사위, 그리고 이 외손녀 외손자, 그러니까 이 3살짜리 6살짜리까지 참여한 이 사모펀드 라임 뭐 테티스 11호입니까? 이 펀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합니다. 김 후보자는 나는 몰랐다고 하지만 과연 몰랐을까요?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친정권 검사라는 이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장관 몇 명을 날리더라도 김부겸과 김오수 두 사람은 살려야 하는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인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합니다. 어쩌면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몇 명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송영길 당대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당히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이따위로 인사했느냐? 김혜숙 인사수석은 장수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김진국 민정수석은 이것도 안 보고 어떻게 인사 스크린을 했느냐? 청와대는 내일 깨질 게 분명합니다. 다만 송영길과 유영민 간에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왜?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을 합니다. 그 전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을 어떻게 장관에 임명했습니까? 그 전에 날릴 사람은 날려야 되는 겁니다. 자, 야당의 부적격 공세는 이번에 굉장히 셉니다. 임기 말인데다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꽃놀이피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세게 3명의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붕괴되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어제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여야 합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야당은 무조건 3명 날리라는 건데.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여론에 따라서 송영길 대표가 칼을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이 3명 부적격 3인방으로 이미 찍혔습니다. 과연 이 3명을 다 안고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1명 정도만 날릴까요? 1명 정도만 날린다고 민심이 수긍할까요? 송영길 대표는 2명 정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 독주 프레임에 갇힌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호수 앞으로 할 검찰총장 후보자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저녁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예상이 됩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